저희 뉴스도 대신 또 골라주는 분이 계신 거죠? 예,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U+ 쓰시는 분 있으세요? U+요? 네. 정프로가 U+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예, 어제 18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네. 그거 가면 내가 뭐 유출됐는지 나오거든요. 뭐 그래요? 뭐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거 유출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 지금 주민번호는 잘 모르겠고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보 유출이 한 2일 정도에 좀 인지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수사하고 공개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좀 걸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개인한테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좀 정보 유출 관련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야죠. 예. 첫 번째 뉴스는요. 파월 의장이 좀 내가 인기 없는 걸 좀 이해해달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요새 뭐 이렇게 인기는 별로 없죠. 주식하기 안 좋은 달은 제롬 파월. 신선하네요. 제롬 파월. 예. 1월, 2월, 3월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예, 그 파월 의장 연설. 신선해?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신선해? 이거 자주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정 대표님만 처음 들으신 거라면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예. 그 파월 의장 연설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강한 긴축 기조를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소리를 한 건가?라는 느낌을 조금 받아요. 이게 요즘에 시장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시장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채권 시장은 김프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 대놓고 개기고 있습니다. 그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3개월 그러니까 미국채 3개월물하고 이게 10년물이거든요. 이게 3개월물은 그냥 기준금리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10년물은 이거 일봉 차트인데 쭉 내려와 있어요. 봉 차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10년물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뭐 연준 뭐 네가 해봐야 뭐 결국은 내리겠지. 라는 거를 이제 반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연축 니네가 뭐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연준. 너 분명히 낮출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올해 안에 피벗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에 채권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일에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둔화가 되면은 뭐 기껏해야 0.25 아니겠냐.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제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은 나스닥이 이제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 정도 올랐고 다우존스 0.5, S&P 0.7.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작년에 나스닥 빠지는 날 다우가 오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작년 그 하반기에는 다우가 나스닥을 계속 이겼는데 올 들어와서 나스닥이 이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게 마지막에 또 장마감에 또 쳐 올리면서 끝나가지고 뭔가 이 기세를 코스피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뭐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대중과 의회의 효과적인 이해감독을 용이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는 자신들이 왜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얘기하고 긴축 완화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헤매지 말고 우리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 인상을 좀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된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 가야 된다. 단기적으로 인기 없는 조치가 요구될 수 있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보면은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는 게 좀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이게 긴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럼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중앙은행 때문에 우리 지지율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맨날 긴축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생각한 건가? 또 여기 시장은 또 대놓고 개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의장의 발언만 중심에서 보는데 이날 토론 주제가 그 중앙은행 독립성과 책무 진화하는 관점
이라는 중앙은행 심포지엄이에요. 근데 원래 이런 얘기 하는 자리였는데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귀 기울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런 얘기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냥 원래 하던 얘기 하던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도 이게 좀 묘한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파월 의장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결정은 선출된 정부기관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양쪽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기후위기 대응하는 쪽도 기술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잘 갑니다. 녹색 기술 관련한 것들은 뭐 전기차가 됐던 수소전지가 됐던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기를 좀 바래요. 그리고 또 반대 사이드에는 뭐가 있냐면 탄소 배출 업종에 대해서 금리를 세게 하거나 대출을 안 해주기를 또 바래요.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자꾸 이제 그 기후위기 대응하는 쪽에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뱅크들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우리는 통화정책이나 감독수단으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부분 저런 기조가 굉장히 많이 퇴조하고 있어요. ESG 관련해서 뭐 기후 뭐 이런 부분들이 나고 뭐 굉장히 워낙 어려워요. 블랙록 같은 데들 뭐 그런 데들이 치고 나갔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탄소 배출하는데 아예 투자도 안 해주고 뭐 그러다 이 수익률이 개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발언권이 작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약해진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소경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수소경제가 그 단계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이게 좀 약간 그 빠지는 모양새 자금들이 좀 빠지는 모양새들을 좀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단기에 돈을 밀어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이. 근데 돈은 또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 와중에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어제 하나솔루션은 저기 또 미국에 뭐 투자한다라고 보도 또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하나그룹이 뭐 여튼 기사를 많이 뿜어요 보면 좋은 쪽으로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IRA 대응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세계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많이 낮췄어요.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네. 반토막을 낸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보면은 좀 아까 앞에 뉴스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연준이 과연 긴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지표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잡힌다라기보다 이제 성장세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들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이번에 발표했던 경제성장률은 1.7%인데 이게 6월 전망한 게 3%였거든요. 그러니까 1.3%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코로나19를 겪었던 그 두 해,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체크를 해봤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사실 뭐 2.73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은 낮지 않은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원래 개도국 같은 경우는 또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평균 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월드뱅크의 분석은 평가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클 정도로 세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하향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이유입니다. 선진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거고 여기에 뭐 미국과 유로존,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고 이들의 경제 파급 효과로 신흥국 경제와 개도국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안 좋으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뭐 그 관광만 하더라도 선진국이 별로 안 좋으면 개도국으로 여행 가기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그러니까 거의 다죠.
개도국의 거의 70%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선진국의 경제 성장 전망률은 2.5%에서 작년에 네. 올해 0.5%. 작년에 2.5% 성장했는데 올해 0.5 성장할 거다. 5분의 1? 그런 거죠. 그 미국의 성장률 네. 1.9에서 0.5%, 1.9%포인트 낮은 0.5로 하향을 했으니까 2.4에서 0.5로 하향, 미국.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네. 유로존 경우에도 포인트로만 1.9%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과 개도국 성장도 작년에 3.8에서 올해 2.7. 그러니까 뭐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선진국 성장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개도국 같은 경우에 채무 관리 강화해라. 그리고 이게 강화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진국들한테 개도국의 채무 관리를 지원해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이거 가만히 냅두면은 터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언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저 월드뱅크 내용이요. 제가 월요일 날 이번 주 발표되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전망이 별로 언급이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얘기는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연준의 입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너무 빨리 금리를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너무 늦게 완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 너무 늦게 완화라는 건 경기 침체고 너무 이른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죠. 그 두 가지 위험 중에 자신들은 너무 이른 완화, 빨리 피벗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상황에 대한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말의 위중성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워낙 물가를 못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CPI 쪽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워낙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이 점점 난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표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 뭐 중국이 약간 좀 보복성 비자 발급 중단 이걸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보시죠. 예. 뭡니까? 공지. 예. 한국 국민 이거 어제 중국 대사관에서 공지 띄운 겁니다.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 방문, 상업, 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 등 발급 중단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야. 니네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군요. 뭐 직진입니다, 직진.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바로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못 간다는 얘기네요. 여행 출장도 못 가고 이게 근데 좀 그런 게 뭐 아니,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중국에서 오는 분들 이렇게 다 입국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얘기하고 유럽도 얘기하는데 왜 우리하고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공지를 띄웠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 확인했을 때 뭐 없었는데 그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그 주일본 중국 대사관에서 그 비자 소속을 중지를 했다라고 여행사에 통보를 했다. 했겠지. 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의 방역 강화에 대한 대항 조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 국가들이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 하하. 근데 좀 그렇지. 최근에 무슨 일이 중국에서 있었는지 뭐 자기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자기들이 더 잘하겠죠. 자기들이 통계 발표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뭐 막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낙 이제 상황이 좀 중국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하겠다는 건데. 그걸 또 요 사안에 대해서 안유아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지금요? 응.
아니실라나? 아, 우리 또 정 대표님 저쪽 라인이잖아요. 조영남 교수님 라인. 아, 우리 중국통. 나는 그럼 안효 교수 라인인가? 야, 뭐 중국이 지금 이런 다른 나라한테는 아직은 별로 안 그런 거 같고 우리나라한테 유독 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방역 강화 조치를 한 거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거다.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고 중국과도 이런 채널에 대한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다. 우리가 한 게는 뭔데요, 정확하게? 응? 우리나라는 뭐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기 비자 제한을 하고 있어, 발급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 중국사람 못 들어게 한다고? 그렇죠.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예를 있어요. 들어서 뭐 장기 체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PCR 검사하고 이렇게 오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온다는 게 결국 이제 관광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잠시 중단. 왜냐면 그분들이 확 퍼지니까. 막 퍼지기도 하고 이제 워낙 예를 들어 그때 들어오신 분들 PCR 음성이다 이렇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 나와. 검사해 보니까 뭐 5분의 1인가가 양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이었나요? 예, 예. 그러다가 그걸 바꿔가지고 그 제출한 거 좀 못 믿겠으니까 들어와서 검사 한 번 더 하자. 그랬더니 뭐 도망가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검사했더니 들어와서 검사하는 걸 바꿨더니 그게 아까 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막 검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그 잡으러 가고 뭐 이랬잖아요. 하여튼 뭐 그 뭐지 그 SD 바이오 센서인가? 거기 이거 있잖아. 자가. 일단 그걸로 다 통일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있으세요? 없지. 지금 있는 분들 중국 관련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최근에 리오프닝 주가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같은 데 좀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요새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3.45% 하락했다고 보도에 나오고 이제 데이터로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로 봤는데 뭐 호텔 신라 왜 멈춤거리는 거예요? 호텔 관련주 호텔 신라 2.2%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면세점 관련해서 신세계 마이너스 1.7%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워싱턴 포스트가 여기 회사가 어디더라? 그 멕사테크놀로지라고 미국의 위성 사진 찍는 회사 있어요. 이게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보도를 이렇게 위성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를 찍은 회사가 멕사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화장장을 찍은 중국에 있는 화장장을 그랬는데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6일에 찍은 사진하고 지난 6일에 찍은 사진하고 24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2월 초에 찍은 사진하고 12월 말에 찍은 사진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장례식장에 줄이 그냥 쫙 있는 사진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진인가 찾아봤는데 저는 그 사진을 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많지 않냐 솔직히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통계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무슨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서도 뭐 화장하고 뭐 이런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 해명 그거 따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가짜 뉴스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쪽의 방식에서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물건을 태운 거. 뭐 그런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쪽에 뭐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태우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론 통제. 그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지금이 제일 안 좋은 시기니까 어떻게든 좀 넘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론이 너무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여론은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한국의 무역협회에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춘제를 정점으로 2분기에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좀 잡는 기간을 겪으면 뒤는 좀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 좀 불확실하면 대본 상저하고야. 난 그거 비겁하다고. 주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근데 요새 좀 주가 오르니까 네. 상고 아닌가라는 네. 전망치가 조금씩. 상고하고로 갑니다. 네. 아 상고하고 좋네요. 그 윤지호 전무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는 상고하고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방송에서 그거 하고 갔잖아. 정프로는 상고하고고. 아 그래가지고 네. 윤센이 리서치에서 빠지셨죠. 영전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빠진 건 아니고 네. 빠지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지. 네. 그렇죠. 자, 하여튼 세 번째 뉴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저거 정정. 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 큰 중에 실수하셨더만. 예. 아, 모건 스탠리가 투자했던 데는 죄송합니다. 예. 놀부보쌈. 예. 놀부. 원할머니가 아니고 놀부. 네. 놀부였습니다. 예. 흥부를 샀어야 되는데 원할머니는 맛있죠. 원할머니 보쌈 자기 소개하기 수육 쫀득쫀득 뭐 이런 거 광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래요? 마지막 한 쌍까지 따뜻하게 먹는 그 보쌈. 매불쇼만 하지 말고 일로 좀 토스 좀 해줘봐. 원할머니 보쌈 광고요? 그럼 라디오 광고예요. 라디오 광고야? 네. 그래서 하여튼 맛있게 마지막 한 쌈까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원할머니 보쌈 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놀부 관련한 보도 잠깐 연결해드리죠. 그다음에 작년 한 8월쯤에 나왔던 얘기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게 전액 샀다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가 한 주식의 절반 정도를 손절했다. 잘못 산 거지? 1,000억 주고 샀는데 절반을 2,000원, 200억 주고 팔았으니까요. 놀부한테 당했네? 그러니까 흥부를 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흥부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없지? 흥부도 하나 정도 있을 만하지 않아요? 아니 왜 흥부라는 회사는 없어? 기가 막히잖아. 얘가 10명인가 그런데.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